정말 이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 중년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과 또 이 엽기적인 행위를 벌인 뒤 달아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는데요. 자, 일단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. 네, 10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10월 3일 새벽 2시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. 장소는 논산입니다. 40대 여성이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여서 약간 취중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6살 중학생 윤모 군이 어디로 가시느냐, 제가 좀 데려다 주겠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순간 뭐 저 동네가 좀 쉽게 말해서 좀 좁은 곳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약간 착각을 하고 저 오토바이를 탔는데, 오토바이에서 내려준 곳은 이 피해 여성의 집이 아니라 한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. 근데 그 운동장에서 눈을 감고 뭐 옷을 벗어라 이렇게 협박을 한 이후에 운동장을 끌고 다니면서 성폭행을 했고요.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의 표현으로 3초에 한 대씩 피해자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거기 그 외에 또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 힘든 엽기적인 그런 행동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서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, 뭐 땅에 파묻겠다, 이런 협박을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1시간 정도 범행을 이어가다가 피해자의 소지품을 들고 달아났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을 잇기 참 힘든 이런 사건인데, 자,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. 자, 학교에는 보통 이 당직 서는 분들이 있는데 1시간이나 범행이 이어질 동안 주변에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까?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요.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에 학교에 뭐 야간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. 다만 윤 군의 범행은 그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에 그대로 담겨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범행 당시에 이제 피해자의 어떤 그 생각을 물어보면 폭행 등으로 의식이 흐릿했던 피해자가 어느 순간 조용해져서 이제 갔나 보다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옷, 뭐 돈, 핸드폰 같은 소지품이 다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. 결국 피해 여성은요,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학교를 벗어났고요. 지나가는 차에 구조를 요청해서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 가해자인 윤 군 어떻게 경찰에 붙잡혔나요? 그렇습니다. 범인 당일 논산 시내에서 검거가 됐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. 피해자의 딸이 그 윤 군이 이제 그 피해자 휴대폰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거기에 위치 추적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딸이 위치 추적을 했더니 어디가 나왔냐면은 그 특정 장소를 찾아갔습니다. 가가지고 보니까 오토바이가 하나 서 있었어요. 서 있는데 오토바이 서 있으니까 엄마 전화를 걸었더니 오토바이 징칸에서 벨이 울리더라. 그럼 오토바이 주변에 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추적을 해가지고 바로 검거를 했는데 그 오토바이 또한 이게 자기 오토바이 아니고 훔친 오토바이예요. 그러니까 이 윤군은 사실은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절취한 상태에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. 당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술이나 마약 같은 거는 하질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물색했는데 마침 그 여성이 피해를 당한 것이죠. 야,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중학생이 범행이라고 참 믿기지 힘들 정도로 아주 지금 끔찍한 사건인데, 근데 이 윤 군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? 네, 이 윤 군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바에 따르면 이제 본인은 처음에는 돈만 뺏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성폭행까지 저지르게 됐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. 한편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윤 군은 과거에 절도 전과가 있기는 했지만 성범죄 등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, 이번 사건의 잔혹성이라던가 대담성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과거에 윤 군이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발각이 되지 않아서 처벌 전력이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윤 군 같은 경우에는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경찰에 송치된 상태고, 추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윤 군이 이 경찰 조사 중에도 이 피해자에게 충격을 줬다,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윤 군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요, 피해자에게 1,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.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박에 거절을 했고요. 현재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 가해자가 중학생인 걸 알고는 그 자리에서 실신까지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. 일단 합의를 하지 못했던 윤 군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. 일단 촉법소년은 아니고요.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범이기
때문에 일단 이 경우에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 15년형이 최대 형량이기 때문에요. 15년 이하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 소년범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자, 이 청소년 범죄가 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촉법소년 연령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등 이 소년법 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, 물론 뭐 법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.